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의사결정에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선별을 위해 데이터 간에 숨겨진 패턴과 관계를 찾기 위해 데이터를 수식으로 정리하여 추상화된 모델로 정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종류는 다양하며 각각 다른 문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4차 시 동안 세상 문제를 모델로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분류, 연관규칙 분석, 군집화, 이상치 탐지 이 4가지 기법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분류란 무엇일까요? 분류는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의 종류를 분류하고자 한다면 SUV, 스포츠카, 세단, 픽업 트럭 등으로 나눠서 각각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SUV는 크고 높은 구조를 가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입니다. 크고 튼튼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카는 고속주행에 적합한 소형 차량으로 낮고 날카로운 디자인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단은 가장 일반적인 승용차로 4문과 트렁크를 가진 디자인입니다. 픽업 트럭은 짐칸에 덮개가 없는 소형 트럭의 형태입니다. 자동차의 특징을 갖고 다양한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 자동차의 크기, 속도, 트렁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종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법의 대표적인 5가지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통계 기반의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입니다. 이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는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는데 조건부 확률은 어떤 사건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 아래에서 다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팸 메일 수식에서 스팸 메일이라는 조건을 A, 유독성 단어를 B라고 한다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베이즈 정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PA 바 B식은 B를 만족할 때 A가 발생할 확률로 이 바 기호는 주어졌을 때라는 사전 조건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PA는 사건 B가 발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건 A의 확률로 사전 확률이라 부릅니다. 만약 사건 B가 발생하면 이 정보를 반영하여 사건 A의 발생 확률은 PA 바 B라는 값으로 변하게 되며 이를 사후 확률이라 합니다. 사후 확률 값은 사전 확률의 가능도를 곱하고 증거값을 나누면 얻을 수 있습니다. 곱하는 PB 바 A는 가능도라 하고 나누는 PB는 증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베이즈 정리는 주어진 데이터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확률을 계산해주는 방법입니다. 나이브라는 이름은 각각의 변수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붙여졌는데요. 나이브 베이즈 분류가 현실과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간단하고 빠른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류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때 특정 결과가 나올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각 그룹의 가능한 확률을 계산할 때 나이브 베이즈 정리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나이브 베이즈 분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팸 메일 분류 문제를 생각해보면 스팸 메일에는 특정한 단어나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면 특정 단어가 발생한 확률을 이용하여 주어진 이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여 유독성 단어가 포함된 메일이 스팸일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메일이 수신되었을 때 유독성 단어의 유무로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식을 보면 전체 메일에서 스팸 메일의 개수는 셀 수 있을 것이고 유독성 단어가 포함된 메일 개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팸 메일 중에서 유독성 단어가 있는 메일의 비율을 안다면 우리는 유독성 단어가 포함되었을 때 이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정리는 확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한 수학적인 방법으로 학습 데이터에서 각 클래스에 대한 사전 확률과 클래스에 속한 각각의 특성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가정 때문에 나이브 베이즈 분류는 간단하고 계산이 빨라 대용량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가정이 단순하여 현실 문제를 완벽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알고리즘은 KNN입니다. KNN은 K Nearest Neighbors의 약자로 가장 가까운 K개 이웃들 값을 참조하여 분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 사람의 주변 친구들을 보면 대강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죠. 친구들 중 나쁜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일 확률이 높고 좋은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의미의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KNN은 이런 특징을 반영하여 제작한 모델입니다. 데이터를 나타내는 벡터 공간에서 분류하려는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K개의 데이터를 찾아 다수결 방식으로 해당 데이터의 클래스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KNN 기법을 사용하여 클래스 A로 분류할지 클래스 B로 분류할지 판단하는 문제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운 K개의 데이터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K는 3일 때, 즉 안쪽 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K가 3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주변의 3개 데이터를 본 뒤 3개의 주변 데이터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범주로 분류하겠다는 것입니다. 빨간 점 주변에 노란색 점 1개와 보라색 점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K는 3일 때 해당 데이터는 클래스 B로 분류됩니다. K는 6일 때를 보겠습니다. 원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원 안에 노란색 점 4개와 보라색 점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K는 6일 때는 노란색 점으로 분류합니다. KNN은 K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결과값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K가 너무 작아서도 안되고 너무 커서도 안됩니다. 또한 K가 짝수면 동점이 될 수 있으니 통상적으로 홀수로 설정합니다. KNN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정도인 거리를 판단하는 거리 측정입니다. 거리 측정 기법은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KNN은 구현이 간단하고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도 잘 작동하지만 거리 측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데이터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적거나 클래스 간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디시전 트리는 데이터 특징을 트리 구조로 나타내어 특징들을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 분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트리 구조에서 각 노드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가지를 뻗어가면서 분류합니다. 노드에서 조건을 선택할 때는 정보 이득이 최대가 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정보 이득은 분류 이전과 이후의 불확실성 차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보 이득이 높은 조건을 선택할수록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분류 성능이 개선됩니다. 정보 이득을 계산할 때는 각 클래스별로 데이터가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노드에서는 분류가 이루어지고 리프 노드에서는 분류 결과가 결정됩니다. 디시전 트리는 직관적이며 해석이 용이하고 대용량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시전 트리가 너무 크고 복잡하게 구성되면 학습 데이터에만 잘 맞아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잘 작동하지 않는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디시전 트리의 크기를 제한하거나 가지치기를 수행하여 트리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은 디시전 트리의 확장 버전으로 다수의 디시전 트리를 생성하여 각 디시전 트리에서 분류한 결과를 취합하여 다수결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데이터셋에서 랜덤하게 일부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다음으로 추출한 데이터로 디시전 트리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여러 개의 결정나무를 만듭니다. 생성된 디시전 트리는 모두 동시에 분류 작업을 수행하며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다수결 방식으로 분류 결과를 도출합니다. 디시전 트리는 학습 데이터에 과도하게 적합한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개의 결정나무 트리를 만들고 그 결과를 다수결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적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 개의 결정나무를 만들어 부분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셋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VM은 주어진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지 판단하는 이진선형 분류 모델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빨간 X와 파란 O를 구분하는 세 개의 선 중에서 어떤 선이 가장 적절하게 두 데이터를 구분한 선일까요? 가운데 선이 가장 적절합니다. 왜 양옆의 선보다 가운데 선이 두 데이터를 더 적절히 분류하는 선일까요? 가운데 선이 마진을 최대화하기 때문입니다. 마진이란 선과 가장 가까운 양옆 데이터와의 거리입니다. SVM은 선과 가장 가까이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찾아내는데 이를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즉, 마진은 구분하는 선과 서포트 벡터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렇게 두 데이터를 구분하는 선을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SVM은 서포트 벡터들과 디시전 바운더리 사이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야 두 데이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분류가 되겠죠? SVM은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도 잘 작동하며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정해진 클래스에 맞게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특성에 따라 비슷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관규칙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